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보시겠습니다. 피아노가 아시죠? 첼로, 우. 건반악기, 피아노악기, 타악기입니다. 맞습니까? 연결 한번 해보시죠.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너무 쉽죠? 네, 정말 쉬운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요거를 공자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줍니다. 분자 빌기라. 분자는 그릇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죠? 분자, 그릇이 커야 되라고 그러면 분자는 그릇이 아니에요. 이 뜻은 그릇은 이것은 밥그릇, 이거는 국그릇,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자는 어느 정도의 심성과 교양과 능력을 갖추면 어떤 일을 맡겨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서구에, 과거가 아니고 현재 이렇게 융성하고 있는 서구의 인사관리는 하나의 그릇으로 키워나갑니다. 우리 동양의 인사관리는 그릇을 만듭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분자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자고 어떻게 났다고 했습니까?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만 하고 성과 안 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하는 시대로 왔다고. 근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 세상에 깔리고 깔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재미로 만드는 즐겁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즐겁게 하는 사람도 세상에 깔리고 깔렸어요. 뭘 가르칠까? 자기만의 것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역시 논어에 나옵니다. 이제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다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의 산업의 성장과 2015년부터 맞이할 산업의 성장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 하나하나가 달라야 됩니다. 그 내용은 공자님께서는 지지자구요 호지자요. 호지자, 구려 낙지자요. 안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즐거운 것만 못하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보다 좋아하는 게 좋죠.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게 낫죠.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 나은데 즐거운 것보다 그 하나 더 나만의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산업은 창조입니다. 과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자분리라면 오늘의 주제인 융합과 홍석과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융합. 아니, 그럼 융합이 뭘까요? 멀리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죄송하지만 제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는요, 경영 철학자라고 적었는데 두 개를 써서 받았다는 게 어떤 거냐? 저는 사실은 논문을 2개 썼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경영학 박사 좀 일찍 받았습니다. 나이도 20대 중반에 받았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뭔가를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융합이 됐죠. 그래서 나온 것이 과연 융합을 지신 학문과 3000년의 학문의 융합. 그리고 전 그동안 시스템만 잘 만들면 이렇게 사람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두 개의 융합.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합의지와 궁극지의 융합, 이 두 가지를 한번 공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논문을 받고 나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포를 지어주셨는데 계속 고민하시면서 간단한 게 좋은 거야, 뭐 이러니 여자 이름 같은 게 좋은 거야, 막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냐 했더니 유견 지어주셨어요. 뭡니까? 유학과 경영이요. 그래서 제목과 유견입니다. 뭐 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만은 97년부터 경영 컨설팅을 하고 학교에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 쓴 결과가 첫 번째, 오늘 책상 위에 다 놓아드린 하늘을 품어랍니다. 제가 강사료보다 책값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품어라. 이 책은 경영의 입장에서 보니까 요즘에 신입사원들, 직원들이 뭐가 필요할까 해가지고 보니까요. 저는 인성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성 키우자 그러는데 인성이 뭐예요? 아무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성을 세 가지로 주역 배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좀 예의가 바르면 좋겠다.
두 번째는 좀 겸손하면 좋겠다. 세 번째는 너무 자기 거 안 챙기고 말이야 조금만 희생할 줄 알면 좋겠다. 저는 이게 인성으로 봤습니다. 주역배로는 그 겸괴, 박괴, 그리고 이제 그 절괴 이렇게 세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봤더니만요, 이게 인성교육 윤리경이요, 당황하지 말고 아시죠? 이 책 한 권으로 끝 이렇게 해서 하나를 이렇게 지읍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인계랑 인문학과 경영의 통합을 한번 시도해봤는데요. 책은 잘 나가는데 이게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 산업에서 이야기합니다. 품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품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우리 품질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950년 6월 달에 일본의 과학연맹에서 배밍의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그 TQC, TQM 이러면서 이제 그랬죠. 익숙한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국으로 건너왔다라고 대부분 일본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 품질의 역사는 그 앞에 뭐 50년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73년 정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런가?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문학을 했잖아요. 찾았더니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970년보다 확실히 이전에 나온 거죠. 열려봤더니 순종의 품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세상에. 그래서 품질을 봤더니 사람에서 이렇게 물건에 관한 퀄리티로 변해온 거 아닌가 라는 가정을 다시 봤습니다. 품이라는 단어가 3000년 전에 각 본문에 나옵니다. 예, 여기는 금성문이라 그러죠. 그래서 문질빈빈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역시 논에 나옵니다. 공자 선생님은 그 품질에 대가셨어요. 문은 여태는 품일문자입니다. 그죠? 네, 문질빈빈이라 질승문적 야여 바탕이 봄바탕이 이렇게 꾸밈보다 너무너무 막 그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말이야. 그렇지 촌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나랑 촌티 난다는 거예요. 우리 제품 만들 때 진짜 성능은 좋은데 디자인이 엉망이야. 그러면 촌 제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승질적 산이 뭐예요? 물건은 엉망인데 껍데기만 잘 만들어서 포장만 잘했어. 그거는 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문질 빈빈 연유해야 군자다. 속하고 겉이 잘 갖춰져야지 군자라는 말씀이죠. 우리 제품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런 부분 질이라는 단어는 2500년 전에도 나왔네요. 그럼 일본에서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품질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잡아서 자전에 찾아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역시 자전에 보니까 트러스트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품과 질에 관해서 연원 에티몰로지컬리 접근을 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오죠. 예, 품질은 사실은 우리가 제조업이 컨슈머에게 프로덕트 구스를 주지만 사실 받아내는 건 트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품질은 사실 어떤 거다? 과연 내재적인 속성이 아니고 관계에서의 신뢰를 포함하는 것이 품질이다 라는 것이 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민나와는 이 논문으로 작년 그 국제학회에서 지오수 논문 상 받았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냐면 옛날 거 좀 찾아서 엮으니까요. 일본 친구들 아무도 안 와요. 왜냐하면 이게 폼 잡다가 안 말려. 여기 언제부터 품질 설명? 생각보면 우리 거 가져간 것 같아. 우리는 조선왕조실록에만 5번이 나오고요. 다른 기록 보니까 30번이나 나오거든요. 예, 이게 품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박사 논문입니다만 실제로 경영의 의미는 뭐냐? 경영이 1910년대 또는 피터 드로크가 만들었다고 개념 생각하지만 실은 10년이 아닙니다. 4문자예요. 3,000년 됐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또 인연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엮어보니까 이게 성공은 가요. 근데 과연 문화산업은 어떤가? 오늘 주제 중에 하나니까요. 감옥 어떻습니까? 조선왕조실록 한 번 더 보죠. 조선왕조실록에 봤더니만 아니 수사관 중에 여자가 있더래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어요? 과학수사인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조선의 여인사의 존재, 강호라는 모티브가 나옵니다.
그 여기에 몇 개 일화들을 공부한 작가가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조 1년에 보니까 전영강에서 글을 읽거든 정조가 지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수식을 지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온 작품이 우리가 아는 영웅이라는 작품. 예, 연산군 왕대 공길이 등장하죠. 왕이 왕답지 않다고 왕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왕입니다. 그죠? 아, 난리죠. 대장금. 예, 역시 중종 시절에 기록된 조금 모티브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문화의 힘입니다. 어디서부터 가져왔습니까? 과거와 현재입니다. 정말로 중국의 시장을 뚫고 싶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남대문에서 물건을 떼서 중국에 팔면 팔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못 구하는 물건을 갖다 중국 팔면 보고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저는 연구를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황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연구해야 되는 거야. 당태종 이세민이 말이야. 이거 먹었대. 그죠? 당태종 이세민이 자던 침대는 말이지. 이거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공문학이 강하니까 그 연구 속에서 제품과 스토리를 뽑아내면 중국 시장 그냥 모국 제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여기서 좋은 건데 이거 들고 와서 만드는 거야. 모티브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의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로고가 이렇게 한입 대형으로 잡아져. 요거를 이제 바이애플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어로는 파인애플이라고 합니다. 이거 아시죠? 네, 파인애플입니다. 이 애플에 사실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혼자서 잘난 사람이었어. 그랬더니 스티븐 스컬리를 데리고 왔죠. 캡슐콜라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쫓아내버리고 잡스를. 그러고 나서 나간 게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동안에 스티브 잡스는 좌뇌 기술이 최고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여기에서 대학을 갑니다. 어디 갑니까? 픽사. 루카스가 만들어낸 픽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굉장히 싼 값에 인수합니다. 왜냐면 루카스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스티브 잡스가 계속 협상을 하다가 루카스가 이제 막 돈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른 가격의 30분의 1 정도에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픽사를 들어갔는데 픽셀 아트라는 뜻이죠. 디지털과 아트의 결합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자기는 뭘 하느냐? 좌뇌에서 벗어나 있었대요. 그게 가보니까 정말 창의적으로 일하더라 이거예요. 어떤 것들이 감성이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낸 제품이 틴토입니다. 틴토에 어디서 들어갔습니까? 이게 바로 보이스입니다. 대박이 나죠? 이 돈 가지고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게 리볼을 찾아서 인크레디블. 그 다음에 옵스라이드. 돈 엄청 벌죠? 이 돈으로 다시 원투 중매.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돌아옵니다. 이제 알죠? 좌뇌로는 안 돼. 아직도 산업이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좌뇌는 안 됩니다. 우뇌가 결합되죠? 이 감성 세계가 결합되면서 우뇌 중심의 감성의 세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첫 번째 작품 아이맥이죠. 뭐다? 성능 아니야. 디자인이야. 이뻐야 돼. 우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다운치마. 아이팟이 나옵니다. 자기 기술 하나도 없었죠. 필립스의 옛날 기술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난 내 기술 쓸 거야. 아니죠. 이제 열렸습니다. 어우, 거기서 픽사에서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완전히 개방된 세상이거든요. 받아들입니다. 만들어지죠.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와 판사들을 보낼 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내놓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인문학이야. 사람 사는 게 먼저야. 그 속에 기술이 결합되어야 되는 거야 라고 스티브 잡스가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DNA는 기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인문학과 기술을 결합하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가 결합되어야 가슴을 울리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조건이 바뀌지 않는 이상 사람 심성도 바뀌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선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아이튠즈입니다. 어떻게? 돈을 내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죠. 이러한 것들이 모여들면서 잘 아시는 아이폰.
나왔어요? 한 단계 나온 것 같습니까? 아이폰 그냥 만들어냈냐?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 10년, 15년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마지막에 융합과 통섭의 결합물로 지금의 아이폰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산업에서의 융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업에서의 융합. 산업은요, 여기서 시작했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현대의 제조업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추천하죠? 포드의 모델 T입니다. 실제로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는 어떻게? 자동차는 밑에 기차 레일처럼 이렇게 달려가고요. 2층에서 부품을 내려줘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이렇게 탑재시키는 게 최초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대량 생산이 나오고 경영학이 탄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포드라는 친구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포드는 이 아이디어를 놀랍게도 여기서 발견합니다. 옆에 있는 산업가들이 같이 놀러간 데가 동네 부수관이었어요. 거기 갔더니 돼지 연탄치도 이렇게 딱 집어가서 쭉 보내면서 탕탕탕탕탕 쳐내더라는 거야. 그거를 포드가 30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 저거 거꾸로 돌리는 거야. 저걸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의 자동차를 놓고 사람들이 매달렸단 말이에요. 생산량이 100배, 1000배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죠. 어디서 나왔다? 융합에서 나온 겁니다.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 업종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냥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기계는 기계끼리, 주물은 주물끼리 보고 있는 거죠. 제 아는 사장님 한 분이 주물 회사를 하시는데 그분이 자기 공장에 많은 공간을 만들어서 출근하고 연구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더 정밀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친구집에 놀러갔다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집은 어디에?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데요. 삼성전자에 핸드폰 납품하는데요. 자기 20년 고민하던 게 거기 가니까 해결이 돼 있더래. 뭔지 아시겠습니까? 밖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융합은 같은 산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산업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산업을 본다는 의미가 뭐냐? 소련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는데요. 괜찮죠 지금? 네. 분위기가 잘 살았죠? 예. 소련하고 미국이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농업 가지고 경쟁하더라는 거예요. 소련은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고 덤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옆에서는 굶어주고 왜? 밀은 엄청나게 수확이 많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 온 게 물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밀 일주일 지나면 썩습니다. 냉동에서는 썩어나가는데 저쪽에서 굶어 죽는 겁니다. 미국은요, 전 국민의 2%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전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이유는 소련은 농업을 농업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농업을 산업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발전된 산업의 기계 시스템을 농업에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업을 산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산업에 무엇을 접목해낼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면서 전략적 정보기술 활용, Strategic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에 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제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창조와 융합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그 재료들이 나오는 거죠. 창조융합의 재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산업과 지금의 산업을 가로지는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가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예전에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수십억 개의, 수경 개의 데이터가 나와도 슈퍼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분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세상은 어떤 걸까요? 수직과 정보. 왜 오바마가 한국의 교육을 그리 극찬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죠. 예전에는요,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자기 분야에 파고들면은 혁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정도의 혁신은 다 끝난 거야. 혁신을 진짜 하려니까 한국 시스템처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죽으라고 때려 넣는 거지. 뭐를? 아는 게 있어야 혁신을 하지.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는 게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혁신이 되는데 과거 10년간의 지식의 축적이 과거 100년, 1000년보다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는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애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 수준을 모든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머리만 탁 키워주니까 혁신이 계속 터져나오니까 밖에서 나오는 한국인들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런데 노는 게 좋지, 참석가 좋지. 그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장소는 이미
지금부터는 혁신과 창조의 재료로서 거대한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에게 빅데이터는 이 책입니다. 제가 두 개 받아 써서 드리고, 받고 두 개 드렸다는데 이 책도 역시 드렸습니다. 100호입니다. 제가 100번째 책을 썼습니다. 서평 한 편씩 400권이 들어갔고요. 책으로 나오기 전에 300편의 서평을 썼습니다. 2000년 5월 3주부터 오늘까지 저는 매주 한 번도 쉬지 않고 서평을 써서 한국의 CEO 장처관님들한테 보냈습니다. 700권의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인문학과 경영학이 나온 거죠.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그 데이터들이 지금의 강의안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실질적인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장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께는 전부 빅데이터 경영, 그리고 창조 경제를 위한 아이디어 경영, 동고동락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한 권씩 다 드렸습니다. 좋죠? 예. 보통 감사하다고 박수 쳐줘 그러는데. 근데요, 지금 받으신 책이 한 권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하나만 빌리겠습니다. 예. 빅데이터, 동고동락 리더십, 한 권이 얼마입니까? 제가 드린 책, 하늘을 풍물하는 15,000원입니다. 이 책은 책 4권의 서평 8만원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시장이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아직도 책값은 종이값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동차 값은 들어간 철강 무게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고부가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부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2015년에는 제가 1월 달에는 다시 전략이다. 우리 인문도 했고요. 역사도 했고요. 다 했는데 필요 없어요. 지금 돈 벌어야 돼. 2015년 무조건 한국 돈 벌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나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2015년 한 해만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몰입할 수 있어요. 나라 살리고 경제 살리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2015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30년이 결정됩니다. 과연 2015년 어떻게 될 것인지 뒤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죠. 그럼 전략을 살리기 위해서는 품질, 글로벌, 시장 봐야죠. 그리고 고전에서 배우는 경영, 우리 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융합, 2월, 3월, 4월, 5월 이어서 마지막에 스타트업을 잡았습니다.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업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걸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